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오늘 양시장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를 찾아보면은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노 디폴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부채 상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걱정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언지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자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인플레 2년 만에 최저, 디폴트는 없다. 이런 낙관론 속에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 라고 이런 뉘앙스의 언지를 하게 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미 증시를 상승시키는 이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추세를 조금 살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차트가 2,507 현재 포인트고 추세 자체가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코스피에 대한 일봉 차트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에 고점 자리가 2570인데 아마도 2570을 재터치를 하고 나서 자, 여기 자리가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지점을 재터치를 하고 나서 여기를 뚫어주느냐,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천정 자리에서 재하락을 하느냐, 뭐 요런 주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위주의 포트폴리오 직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2570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770포인트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한번 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오늘 834포인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900포인트 위에서 한번 고점을 맞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태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1% 정도 빠졌는데 위에 보시면 이제 요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동안 올라갔던 코스피보다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900포인트를 재터치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밑에 지지 라인이 77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요 자리. 자, 요 자리까지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요 밑에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라인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막바로 반등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를 밑으로 내리면서 770포인트까지 조정 주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 쪽은 양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미 증시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이죠. 어제 미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존스 1.2%, 나스닥 1.2%. 자,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4%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흐름을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중국 쪽 홍콩 항생 다 증시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좋게 나오고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큰 상승을 같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전기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 기아차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으로 인해서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또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자이글이라든지 삼화전기, 뭐 삼화전자 이런 것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도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좀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뭐 현금 유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나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연출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당분간은 위아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횡보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매매 복귀 영상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귀할 영상은 사마전기, 한솔테크니스, KG 이니시스, 휴젤 이렇게 이제 어제 매도를 해서 12만 8천 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참 내 맘 같진 않죠.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정말 암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사마전기를 제가 어제 3% 수익률 내고 팔고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내가 팔고 가니까 주가가 뭐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정말 배가 아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한테 상한가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마전기를 굉장히 매수를 잘했거든요. 여기 사마전기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밑으로 깊은 조정을 줄 때 여기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반등이 대략 한 9%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폭만 먹고 나왔는데 하루 정도만 더 홀딩을 했다면 이 상한가를 하나 먹어서 60만원 정도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60만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꼭 내가 팔면 올라가요. 종목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참 그렇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굉장히 좀 씁쓸한 기분입니다. 수익을 내는데도 굉장히 씁쓸하네요. 자, 일단 사마전기 자동일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건 간 거고, 자, 사마전기는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도 한 차례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사마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당시에는 제가 16%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때 이제 주가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처음 양봉 나올 때 매도를 했는데 다음날 또 점상 가가지고 이따도 상한가를 하나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빠지길래 일단 사마전기 자체는 그 전기차 관련 종목이고요. 그 테슬라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히토류를 제외하고 페트라이트인가 그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사마전기가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누군가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테고 이후에 주가를 급락을 시켰습니다. 자, 5월 4일 날, 5월 8일 날도 거의 하한가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일단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양봉의 그 주가 상승을 했었던 요 위에 저항 라인들 있잖아요. 대략 한 2만원 정도 19,000원짜리 내려오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이제 22,000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22,000원, 21,000원, 자, 23,3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해서 주가를 보유를 해서 한 이틀 정도 갖고 있었는데, 자, 어제 주가가 21선에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뭐 3% 정도면은 대략 한 6만 원 정도니까 뭐 성공했다, 선방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시가 갭을 띄우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배가 아팠습니다. 참 이럴 때는 분할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내가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매번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팔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뭐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런 연출이 자주 나온다면, 뭐 긍정적인 희망 회로라고 할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 내가 종목을 선택을 잘 했구나.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학습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분할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매도를 하는 시점을 전량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도를 할 때도 한 방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종목이에요. 자,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자, 삼화전기는 제가 기존에 이 종목 리뷰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었고요. 당시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 제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하는 패턴은 늘 똑같잖아요. 자, 삼화전기가 기존에 38,500원짜리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대략 한 65%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대략 한 70% 정도 주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2,900원짜리의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위에 박스권 상단이 대략 한 17,500원, 1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 자, 바닥 구간에서부터 보여주는 5월 1일 날 상한가가 들어왔던 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강하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제 4월 25일부터 주가의 22% 양봉을 쏘면서 윗꼬리를 자꾸 달더라고요.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고점에서 윗꼬리를 자꾸 단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바닥 부근에서 윗꼬리를 다는 양봉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졌고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왔고 이때에 관심을 못 가졌다면 요 양봉이 나왔던 요 시점부터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 요렇게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주가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줄 때 지지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느 지점이 지지라인으로 굉장히 적합한가라고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지지라인들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삼화전기의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찾아본다면 일단 직전에 상승을 했던 요 구간, 여기 양봉의 고점 자리가 19,500원이잖아요. 그리고 4월 28일 날 19,400원. 자, 수차례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요 부분들이 보이고,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과거에도 요 구간에서 해당 종목의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차례의 연출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던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을 때 이 자리에서 디딤돌로 받고 N자형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점을 근거로 차트에 대한 근거로 봤을 때, 요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 지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지점이 지금 뭐 후행성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당시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요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꼭 지지라인이 여기 2만원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를 명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약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범위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8,800원에서부터 19,500원짜리까지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발생됐던 5월 1일 날의 양봉, 요 양봉의 기준봉으로 매수를 했고, 요 양봉의 시가가 17,580원이니까 17,5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로 대응을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엔 주가가 흐름을 보였을 때 이렇게 조정을 주고 멋지게 오늘 이렇게 N자형의 상승, 주가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N자형의 상승. 네, 이런 흐름의 정석적인 패턴을 보여준 게 3화 전기거든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내일도 아마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자, 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상승을 했었을 때의 매물대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화 전기는 만약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면 대략 한 33,0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매물대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재터치를 해주고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43,000원 정도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삼화전기는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배가 아픈 그런 종목입니다. 앞으로 다음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석으로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번 저도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도 제가 기존에 이 종목 종목 리뷰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삼머전기와 동일하게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하락이 자 61% 정도 주가가 밑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자, 요 구간 대략 한 6,300원, 6,4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과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밑에 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갭을 띄었던 여기 갭 정도 자리 자, 요 구간이 지금 대략 한 6,8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요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자, 한솔테크닉스 보시면은 제가 두 차례 매수를 했고요. 제가 매수한 타점을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위로 올라올 때 반등 구간에서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이 종목도 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까지 조금 더 보유를 했다면 대략 한 3% 정도의 수익을 더 내면서 대략 한 6%까지의 수익을 낼 수 있던 그런 종목인데 어제 버스에서 내리는 바람에 오늘의 수익을 먹지는 못했네요.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항상 이렇게 수익이 뭐 꼭지까지 다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꼭 매도를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항상 많이 남는 그런 투자입니다. 뭐 그래도 종목을 잘 선택을 했고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 뭐 이런 부분으로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자,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한솔테크닉스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 자, 요 시점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한눈에 보여지는 자리겠죠. 자, 주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양봉 뽑아주고 밑으로 조정 줄 때 여기서 디딤돌로 받고 N자형의 상승. 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여기가 저항 라인이었고 여기 자리를 지지받고 N자형의 상승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 N자형의 상승을 했던 여기 하단 부분 자, 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 반등 나오면 직전에 언덕 자리였던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도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보다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그림을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매수에 동참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도 분 차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 대략 한 6,6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자 여기 구간에서 내려왔죠.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6,820원에 1차 매수 그리고 6,630원에 2차 매수를 해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3, 4거래 정도 보유를 하고 어제 장 막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까지 보유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는 대략 한 2.2%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한솔테크닉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의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 조정 내려올 때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반등 폭을 먹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한솔 테크닉스도 진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KG 이니시스하고 휴젤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트에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보고 접근했던 종목이에요. 일단 휴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또 워낙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거든요. 돈을 잘 벌어요.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 굉장히 좋잖아요. 휴젤이 보톡스, 필러, 피부 미용에 대한 약품을 파는 기업인데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 사내 부채율도 작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빚은 거의 없고 돈을 잘 벌면서 쌓아놓은 통장에 돈이 많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다만 이슈가 있다면 이게 메디톡스하고 보톡스 균주 관련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눌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물품을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허가가 지연되면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가 아마 요때일 거예요. 4월 18일 날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빠졌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부터 보이는 양봉 그걸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휴젤은 전형적인 지지라인 박스권 매매로 접근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휴젤 박스권 형태의 지지라인을 보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누군가 다 인정하는 바닥 구간의 지지라인들이 여기 이제 10만원 부근이잖아요. 이제 지금 10만 9,800원인데 10만 원대로 떨어지면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자리 10만 900원 그리고 대략 한 10만 2천원 요 자리에서 누군가의 바닥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던 이런 사례들을 기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0만 8천원에서부터 제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다시 한번 10만원대에 도달하면 재매수를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휴젤 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 내려올 때 매수를 했고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왔죠. 어제도 대략 한 3%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제가 이제 10만 9천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고점 반등 나올 때 자, 11만 3,100원에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 지금 보시면 그동안 제가 휴재를 정말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했던 타점들을 보시면은 항상 조정을 주면서 바닥 구간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했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면서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싸게 내려올 때 싼 가격에 사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절대로 내려오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아무리 이제 안 좋은 회사라더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 일봉 차트에서 지지라인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지지라인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이렇게 저점에 싸게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꾸준하게 바닥 구간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요번에도 바닥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휴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 10만원대 초반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고 주가 올라갈 때 이제 13만원 뭐 12만원 올라가면 이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런 자리에선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닥 구간 내려올 때 요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박스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인데요. KG 이니시스도 동일하게 박스권 매매로 접근했던 종목입니다. 자, KG 이니시스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만원대 초반 부근에서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지지라인을 잡으면서 주가의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도 만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재차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고 KG 이니시스는 KG 그룹 내에서 결제 피지사거든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보시면은 연간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주 우수하잖아요. 사내 유보율, 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카드 벤사기 때문에 아마도 부채 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약간 높을 수 있던데 KG 이니스는 돈을 굉장히 잘 벌면서 이 KG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돈을 버는 것 대비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또 최근에 KG그룹에서 그 KT 모빌리티라고 해서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작은 부분에서 이제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의 부양을 누르는 그런 연출이 될 텐데 KG 이니시스는 여기 만원대 초반에 내려오면 충분히 재차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KG 이니시스도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내려올 때 한번 소액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동일치 차트 보시면은 KG 이니시스 제가 여기 11,7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11,920원에 매수했는데 뭐 수익률은 작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매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주가를 잡았던 그 단가가 약간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빨리 내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하려고 일단 어제 막판에 장 끝나기 직전에 매도를 했고요. 아마 요 종목을 제가 11,700원에 매수했던 기점은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지지를 만들었던 요 자리 보이시죠? 요 구간을 근거로 삼아서 매수를 해서 저점에 매수를 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조정을 깊게 준다면 그 밑에 자리에 있던 만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진입한다면 만원대에 들어오면 KG 이니시스를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원에 사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간다면 한 13,000원에 매도를 하는 접근으로 매수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요만큼의 구간이 KG 이니시스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뭐 총 4종목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2만 8천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참 수익이라는 것이 수익을 낼 때는 기쁘지만 어제의 매도를 했을 때는 오늘의 주식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삼화전기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하루만 더 내가 보유를 했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루 차이로 정말 어제 수익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오래 매매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지만 이 주식 투자로 내가 만족할 만한 매매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매매입니다. 내가 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면 어제 굉장히 잘 팔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내일 또 올라가면 오늘까지 기다릴 걸 어제 괜히 팔아서 수익을 못 냈구나 이런 자책과 한숨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데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매매 복귀
또 내가 팔았던 이유, 매수를 했던 이유들을 복기를 하면서 학습을 한다면 같은 실수를 뭐 막바로 고칠 수는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같은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바닥 구간에서부터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 리뷰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나도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 보시면서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리뷰 영상을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제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 관련으로 뭐 영상도 올리고 스터디, 뭐 학습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사람은 그 종목을 샀을까? 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매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채널에서는 종목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온다면 종목 리뷰 영상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매매 복귀를 통해서 수익을 냈건 손실이 냈건 간에 이런 매매 복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에서 이 스터디 영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 주식 투자 시장이니까요. 절대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입견이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그런 앤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